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이어 대부분의 멕시코 제품과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여파로 미국 주류 산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본격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레게 버츠 지사는 텍사스를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77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 귀걸이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체포 직전 목걸이를 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침입종인 뉴트리아 섭취가 공고됐습니다. 아스피린이 암세포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 주류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와인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당장 캘리포니아주의 와인 업계는 생존이 걸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맥주는 원가 부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캔 가격 인상까지 예고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센트럴밸리. 주 전체 와인의 70%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으로 수출 비중도 높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최대 수출국이 캐나다란 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와인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와인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그렇다고 와인값을 내릴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생산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까지 더해지면 해외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가격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와인 판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맥주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맥주의 핵심 원료인 보리와 곡물의 주요 수입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상에 알루미늄까지 포함돼 맥주캔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원료를 수입한 후 완제품을 다시 멕시코로 수출하는 구조의 일부 업체들은 이중 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Well, as far as cans are the most expensive thing in beers, and that's the packaging. Well, we've got a good supply of cans. That's the number one thing. As far as malts, we're in good shape now, but I'll probably look at our inventories and may need to add up a little bit just to be on the safe side.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결국 와인과 맥주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소비자 부담을 넘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대부분의 멕시코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다 조금 전 역시 한 달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즉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북미 3국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 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두 정상의 관계는 매우 좋고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셰인바움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트루도 두 정상은 지난 5일 50분간 통화를 했지만 격렬한 언쟁 속에 욕설까지 나왔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항전 의사까지 내놨었습니다. We will be united and we will fight back and we will win.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다시 유예한 건 경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미국 기업들은 미리 수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무역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4%가 올랐고 적자 규모로도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의지는 의회 연설에서 드러났듯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There'll be a little disturbance, but we're okay with that. 비록 한 달간 유예했지만 언제든 관세 카드를 다시 뽑아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우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텍사스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오늘 주 경제개발과 관광청이 함께 작성한 15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텍사스를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 2002년 이후 미국 내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314개 이상의 기업 본사가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43% 증가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exas added more new jobs last year than any other state, and we have exceeded that for 3 years in a row. Texas also has added more than 314 corporate headquarters since 2015, making Texas the headquarters for headquarters.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텍사스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소 설립, 우주 산업 강화를 위한 텍사스 우주위원회 신설, 그리고 농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텍사스는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 등 기업 운영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텍사스를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77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고리를 훔친 뒤 체포 직전 귀고리를 삼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랜도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랜도의 한 쇼핑몰에 있는 명품 브랜드 티파니 매장에서 32살 제이슨 길더가 올랜도 매직 농구팀 선수의 개인 쇼핑 컨설턴트인 척하며 접근해 귀고리 2세트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도주 차량을 추적해 몇 시간 뒤 고속도로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길더가 무언가 삼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 후 차라리 창문 밖으로 던질 걸이라며 후회하는 말을 했고 교도소에서는 내 뱃속에 있는 것도 죄가 되냐며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용의자의 소화기관에서 도난당한 티파니 귀고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으며 당국은 배출되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 2022년에도 텍사스의 티파니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던 전력이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48건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습 절도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주민들에게 침입종 뉴트리아 섭취가 권고됐습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미 전역의 설치류 침입종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획 후 집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침입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거대한 쥐처럼 생긴 뉴트리아가 대표적인 침입종으로 언급됐으며 뉴트리아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미시시피 등 일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트리아는 엄청난 양의 풀과 열매를 먹어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뉴트리아가 살코기가 많고 부드러우며 토끼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낸다며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수튜나 돼지고기와 감자를 곁들여 구워 먹는 바베큐식 등이 권고됐으며 북방 뱀장어나 녹색 이구아나, 여러 종의 잉어와 멧돼지도 포획하거나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침입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트리아가 설치류라는 점에서 일부 주민들은 거부감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은 지난달 습지 지역에서만 5,500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전 올림픽 선수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캐나다 국적의 43살 라이언 웨딩이 캐나다와 미 전역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을 밀매하며 여러 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를 조직한 혐의로 FBI 10대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웨딩은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거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코카인을 운반한 후 미 전역의 도시들로 마약을 정기적으로 유통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현재 웨딩이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도주 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0,000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Wedding went from being an elite athlete to running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drug trafficking networks in North America. Wedding and 15 other defendants are currently charged for their roles in this drug operation. 웨딩은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에 활약한 스노보드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웨딩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한 마그네슘 공장에서 밤사이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포젠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0분쯤 딕스모어 지역 실리 애비뉴에 위치한 마그네슘 공장에서 불이 나 80여 명의 소방대원과 위험물 대응팀이 출동해 6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내부에 있던 가연성 물질로 인해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면서 건물 한 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gnesium reacts with water, so that makes it a challenge. We had quite a few different explosions that were happening during the building from that chemical reaction, so we were able to contain it, but that was one of the big issues. 또한 화재의 진압 과정에서 높은 수압으로 인해 도로 맞은편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지역 수도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한 수도관 교체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은 공장 주변의 대기질과 유출수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나 해열제로 쓰이는 아스피린이 암세포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아스피린이 혈액 응고인자인 혈소판의 트롬복산 A2 생성을 억제해 면역 T세포의 암세포 공격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유방암과 피부암이 발생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아스피린을 투여한 쥐는 폐나 간 등으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스피린이 혈소판의 작용을 방해해 면역 T세포에 혈소판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면서 암 공격력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구진은 아스피린이 초기 암 재발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스피린이 위출혈이나 위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나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진은 2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3년 동안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버터 섭취가 사망 위험을 15% 높이는 반면 식물성 기름 섭취는 사망 위험이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터 10g을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면 총 사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 가운데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콩기름이 가장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항염 효과를 제공하지만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등의 일부 기름은 오메가6가 많아 과다 섭취 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버터 섭취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요 지방 섭취원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일부 SNS에서 유행하는 버터식 건강식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9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하며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시행됩니다. LA 등 미 서부 지역에서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동부 지역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서머타임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번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식당 간장병을 핥거나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집어넣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편의점 진열대 음식을 뭉갠 다음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김밥을 손으로 움켜잡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뭉개더니 제자리에 놓습니다. 삼각 김밥도 손으로 짓이겨 놓고 계란과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도 화가 난 듯 비틀어 버립니다. 크림빵이나 롤케이크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손으로 짓이기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1,9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용서 못할 범죄 행위로 경찰이 체포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자가 물건값을 내고 연출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물건값을 내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어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ファミリーマートの店舗で握りつぶしをさ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をこちらの方でも確認をしておりますので、警察への相談も含めて厳正に対処するような形でございます。 일본에선 초밥집에 간장병을 핥거나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넣는 등 음식과 관련된 엽기 동영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SNS에 올려 조회수를 높이고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들로 애꿎은 해당 점포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위생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범인을 잡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에 일본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한국군 전투기의 실전용 폭탄 8발이 한낮에 마을에 떨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 잔해와 나뭇가지가 날리고 곧이어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다 날아갔어. 몰라. 뭐가 터졌어.
어제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갑자기 폭탄 8발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군 전투기에서 투하한 폭탄이었습니다.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도 연기구름이 목격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폭탄을 맞은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 지붕이 내려앉았고 주택 뒤쪽은 아예 움푹 패였습니다. 우리 집이야. 근데 다 망가져서 우리 집뿐 아니야. 그 동네는 다 없어졌어. 군인 5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어깨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5채와 성당,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물론 화물차도 파손됐습니다. 군 당국은 일단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장소인 훈련장이 아닌 마을 주변으로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 때문에 표적보다 8km가량 앞서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간 연습용 폭탄이 잘못 떨어진 적은 있지만 전투기 훈련 중 실전용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과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천시는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을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훈련 중이던 전투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장의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4분, KF-16 전투기 2대가 사격장에서 8km 못 미친 민가 주변에 8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8발 모두 불발탄 없이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이륙 전 목표 지점의 좌표가 입력된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1단계 확인을 합니다. 이후 공중에서 육안으로 좌표를 식별하는 2단계를 거쳐 사격을 하게 되는데 1단계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8km의 오차거리는 상공에서 1mm의 수준이어서 2단계에서 육안으로는 잘못을 식별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는 한 대였지만 편대가 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전투기 2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무게 250kg에 달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축구장 1개 정도의 면적까지 폭탄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 번 투하하면 직경 8m, 깊이 2.4m의 웅덩이를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용 모의 폭탄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1998년 인천 연수구의 공군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 공중에서 터지면서 민간인 9명이 다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군은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보상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서울 고검 구속영장 심의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해 개최된 영장심의위에 참여한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6대3, 즉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언급했다는 명 씨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오늘 또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2차례 조사했던 명태균 씨를 또다시 창원지검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명 씨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한정 회장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강혜경 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명 씨의 주장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명 씨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정 씨도 명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녹음이 있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씨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한국산 무기를 공개 호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고 주문한 뒤 배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유럽은 무기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유럽 방위 산업의 잠재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4.12%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나토 회원국 중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면서 한국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 총결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오사카 엑스포 입장권의 사전 판매 실적은 목표치 1,400만 장의 57%에 불과한 796만 장에 그쳤는데요. 그것마저 기업 등 단체 구매가 상당수여서 외국은커녕 일본인 사이에서도 좀처럼 엑스포 붐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 맞추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는데요. 이 방문 일정은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 있을 국가의 날 기간 중 미국의 날인 7월 19일로 점쳐지고 있는데 그 즈음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변수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겸 정보 효율부 수장도 초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일하는 여성에게 환경이 가혹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13년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 스웨덴을 비롯해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고 일본이 27위, 튀르키예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에서 남성보다 15.9% 낮았고요. 남녀 평균 임금 격차도 29.3%로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도 각각 16에서 17%에 그쳐 뒤에서 두세 번째에 머물렀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남성은 거의 없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난폭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에 들이받고 도망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체포됐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지난달 전남 나주시 오토바이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출동한 경찰 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 한 아파트로 도주를 택하는데요. 달려봤자 경찰의 손바닥 안, 해당 아파트 출입구가 한 곳임을 미리 확인한 경찰이 입구에 차를 세우고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오토바이 운전자, 빈틈을 노려 끝까지 도주를 시도하는데요. 이를 놓칠세라 경찰들은 온몸을 던져 오토바이를 막아냅니다. 신속한 대응에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온몸으로 막아낸 경찰들도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미용실 앞, 손님이 가게 밖에서 누군가에게 손짓합니다.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온 사장님. 그런데 바닥에 첨벙첨벙 물이 흥건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밤사이 직원실에 설치한 온수기가 통째로 떨어져 누수가 발생했고요. 1층 가게 전체가 물바다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상황.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 반나절 동안 물을 퍼내야 했고 다음 날에야 정상 영업이 가능했는데요. 가게 사장님은 장사하는 곳이 물난리가 나면 대박이 난다고 하던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며 사연을 전했고요. 누리꾼들은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 바로 보조 배터리인데요.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 대만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여성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것 없이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도 잠시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화염에 휩싸인 여성은 폭발 충격에 그대로 뒤로 쓰러졌고요. 곁에 있던 직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생긴 일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폭발 위력은 상당해 보이죠. 영상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불꽃이 튀는 전조 증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성은 멀쩡하던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무서웠다며 사고 영상과 함께 근황을 전했습니다. 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번엔 말레이시아의 한 도로입니다.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두 차량,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죠. 살짝 앞선 트럭이 SUV 차량의 오른쪽을 막더니 왼쪽 경로까지 막아버립니다. 무언가 따지려는 듯 차에서 트럭 운전자가 내렸는데요. 조금씩 후진하던 SUV 차량 그대로 이 남성을 들이받고는 중앙분리 화단까지 올라타 버립니다. SUV 차량 유유히 차를 빼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버리는데요. 최근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낸 것인지 보복 운전에 대한 방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트럭이 견인차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장면 이전에 뭔가 실랑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은 70대 SUV 운전자와 동승한 60대 아내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보복 운전에 대한 결말이 속 시원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수 있겠지만 영상 속 SUV 운전자가 선을 넘은 건 확실해 보이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